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겠군요. 폭염에 밤사이 무사하셨습니까? 자, 오늘도 따끈따끈한 주간신문 여러분 앞으로 배달됐습니다. 8월 3일이고요. 손석구의 손안의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보시죠. 오늘자 일면 크게 세 갈래 정도로 헤드라인들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실상 해체를 권고받은 기무사 개혁안을 다루고 있고요. 또 요즘에 하루에 한 대씩꼴로 불이 나고 있는 BMW 차량 화재 소식 또 역시 일면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역시 폭염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신문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으로 가볼 텐데요. 폭염의 경제학이라는 타이틀을 다뤘군요. 사실 저희는 이미 오래전에 다루긴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여름에 덥다는 건 삼축동자도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나치게 덥다 보니까 예상 밖으로 훨씬 더 덥다 보니까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는 것이죠. 비수기에 붐비는 백화점, 휴가철 피서지는 썰렁하다. 기존에 늘상 겪어왔던 여름 장사 공식들이 보시는 것처럼 깨져나가는 현상들을 짚고 있습니다. 사진부터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왼쪽은 쇼핑몰이고요. 오른쪽은 전통시장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쇼핑몰은 이렇게 손님들로 붐비는데 전통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한산하기만 합니다.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런 식의 이상현상들이 폭염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지방 여름 축제는 취소되고요. 반면에 시원한 실내 박물관, 호텔 등에는 또 손님이 북적인다고 하는군요. 살인적인 무더위에 농산물은 다 말라버렸죠. 그래서 식탁 물가 들썩거리고요. 자, 이런 가운데 에어컨 공장들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밤새 공장 가동해서 에어컨을 만들어내도 폭발적인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라고 하는군요. 폭염이 대한민국 경제 공식들을 하나둘 깨뜨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경향신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어제 개혁안을 내놨죠.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무사의 존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대통령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 대통령령을 폐지를 하고요. 새롭게 제정할 것을 개혁안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기무사의 상시적 동향 관찰 업무, 이게 상당히 기무사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을 폐지하고요. 전체 기무사 인원의 30% 이상을 감축하는 방안도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혁안들 즉각 시행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사실상 헤드라인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무사가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무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국민들이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로 가볼 텐데요. 요즘 한창 시끄러운 BMW 화재 소식 다루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는 이를 화재 스캔들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BMW 화재 스캔들, 디젤차 아닌 가솔린 미니도 불탔다. 네, 화재 스캔들, 참 적절한 제목을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사진 먼저 보시죠. 도로 시내에서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난 차량들입니다. 왼편은 BMW 미니 가솔린 차량이고요. 오른편의 사진은 문제가 된 520D 차량의 사진입니다. 자, BMW 측 디젤 배기가스 결함 원인이라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솔린 차량도 지금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가 됐단 말이죠. 이렇다면 뭔가 다른 이유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전문가들은 연료 부품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BMW 화재, 세계적인 명차로 부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다음 동아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아랫 기사입니다. 어제 많은 매체에서 사실 파리부동산 대책 1년을 평가하는 분석 기사들을 대거 내보냈습니다. 공과 과가 있고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값이 다시 들썩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파리 대책 1년을 전후해서 마치 짠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자, 그러자 정부가 시장에 다시 옐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자, 오른편에 그래프들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카메라 감독님 가까이 비춰주십시오. 최근 석 달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주간 변동률의 퍼센테이지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자, 보시죠. 점차 위로 다시 향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강남 4구 특히 더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아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인데
자, 3월을 기점으로 해서 뚝 떨어졌다가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하는 조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시장에 계속해서 불안한 조짐을 보일 때는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자, 다음 기사로 또 가보겠습니다. 매일경제로 가보겠습니다. 매일경제는요, 규제개혁에 관한 필요성을 담은 기사를 실었는데요. 우리나라의 4차 산업 관련 인재들과 기업들이 일본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왜? 바로 규제 때문에 말이죠. 여기서는 규제라고 안 하고 깨알 간섭이라고 표현을 했군요. 우리나라는 뭐 좀 하겠다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이 깨알 간섭을 하는데 일본은 정반대라는 거죠. 다 해봐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이렇게 과감히 자율성을 부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바뀌었냐? 일본이 전자산업을 우리나라에 추격당한 뒤에 정부가 과감하게 네거티브 규제로 빠르게 방향성을 전환을 했고, 이런 방향의 전환이 4차 산업 인재와 기업들을 모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나라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규제 혁파를 외치지 않은 정부가 없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규제 혁파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규제 혁파가 되지 않았다는 반증일 텐데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그 아래 헤드라인을 비춰주실 수 있겠습니까? 규제 혁파와 관련돼서 의미심장한 헤드라인을 또 그 밑에 달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악명 높은 안반 규제 깨질 때까지 두들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예정에 없던 기사를 보자고 해서 그랬습니다. 아래로 좀 내려주시면은요. 일본의 악명 높은 안반 규제 깨질 때까지 두들겼다라고 관련 기사를 또 다루고 있어서요. 우리나라 규제 혁파도 한번 깨질 때까지 두들겨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자고 했습니다. 투기와의 전쟁만 선포할 게 아니라 이 규제와의 전쟁을 한번 선포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 한겨레로 가보겠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 한 달을 담은 기획기사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다양한 업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통해서 주 52시간 시행 한 달의 변화를 물어봤고 그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업무량은 그대로고 퇴근 도장 찍고 집으로 출근합니다. 퇴근은 하는데 집으로 또 출근한다는 거죠. 회사가 인력은 늘리지 않고 업무 시간만 줄이고 쪼개놔서 더 힘들게 됐다. 회사에서 나와서 카페로 일거리를 가져가서 처리하기도 한다. 자, 이렇게 직장인들이 몸소 체험하고 있는 주 52시간의 현실입니다. 하드웨어는 바뀌었을지언정 소프트웨어가 아직은 업데이트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주 52시간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손석구의 손안의 신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